성공적 수시 합격을 위한 지혜쌤만의 합격 전략, 지혜쌤 유주미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뭐라고? 그치, 우리 뭐 봤어? 모의고사 봤지. 모의고사 본 거에 대한 뭐를 진행한다? 해제. 자, 한 번 더 움직여보자.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거의 멘붕이야. 근데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부터 얘기를 하면 생각해봐. 논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니? 아니지. 재심은 못 읽었니? 그렇지 않지. 논제 그래 알아. 그래. 재심문도 하나하나 알겠어. 그런데 너희들이 뭐가 어려웠지? 논제와 재심문을 연결하고 재심문 간의 어떤 관련성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지. 이게 좋은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접근은 다 하겠어. 근데 뭘 못해? 쓰기가 어려운 거. 이게 바로 변별력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고대의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뭐야? 삽질이지. 고대가 쉽게 낼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제발 수시 시험 보고 이제 막 전화해서 선생님 저 잘 본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거지. 쉽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 안에 핵심. 뭐를 나한테 지금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지? 뭐를 파악하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야. 사설이 너무 길었지? 이 말은 뭐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순서 한번 볼까? 자, 너희들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던 친구들 있고 그냥 다른 뭐 신하 선생님이나 세슬쌤 또는 선민쌤한테 배운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수업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벙찔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벙쳤다라고 해서 스탑하고 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와야 돼.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뭐냐면 얘들아 같이 논제 보자. 같이 재심문 보자가 아니라 멀리서 조명하고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달라서 황당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흐름, 인강도 들을 때 처음 다 그냥 편하게 듣고 그리고 다시 와서 차분히 봐야 돼. 그리고 이 강좌는 뭐다?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미친 듯이 풀었다는 전제로 출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논제도 이해하고 재심문도 이해하고 1시간 반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수업의 형식은 어떻게 간다? 멀리서 안으로 좁히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좋아. 처음에 어디서 내가 아웃됐는지를 잘 체크해. 그치? 이거는 뭐냐면 어쩌다 맞추거나 어쩌다 틀릴 가능성은 없어. 너희들의 어떤 문제 접근의 문제 또는 사고의 문제 부분이 딱 정확하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아웃됐는지를 체크 반드시 하십시오. 이럴 수 있지. 저 1차 아웃이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왜 1차 아웃을 당했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했니? 그 다음 나한테 맞는 인강 듣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강좌를 듣고도 어떤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너무나 압축적이지 않고 좀 한 70%밖에 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 그 이유가 뭐야? 각자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스텝 2에서 너희들한테 맞는 인강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지?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다시 이제 논제를 들어갈 거야. 논제가 가장 중요하지. 왜? 씹어 삼켜 먹을 정도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시 와서 선생님 좋아하는 거 뭐? 전체적으로 다시 볼 거야. 선생님 재심은 안 읽나요? 그게 아니지. 우리는 지금 1시간 반 동안 풀었다는 전제로 가기 때문에 논제를 통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 뭐 한다? 독해할 거야. 그 다음 뭐 한다? 학교 측의 발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끼리 막 연락했으면 뭐하니? 학교가 딴 걸 물으면 아예 아웃되는 거지. 요 상태에서 점점 예시 답안을 얘기할 거야. 선생님 초반에는 예시 답안을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왜? 그의 틀에 맞게 될까 봐 그래. 근데 지금은 4월부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예시 답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했니? 오케이. 들어갑시다. 스텝 1. 어디서 어떻게 아웃됐나? 크게 두 가지야. 제발 너희들 제발 어디서 아웃되지 않기를 바라냐면 이거야.
너네들 있지? 선생님이 야 오케이 써 이러면 논제는 어느 순간 그렇게 급하게 읽는지 제시문부터 읽는 학생들도 있고 논제 대충 읽는데 어떻게 떨어진다? 대충 떨어져. 그러니 어떻게 읽는다?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논제를 대충 읽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 1차 아웃. 요번에 선생님들끼리 채점을 할 때도 논제를 벗어났다. 이거는 첨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거기다 큰 글씨로 1차 아웃 이러면 아 내가 논제를 파악하지 못했구나.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더 들어가는 거지. 논제의 의도 더 들어가서 출제 의도까지 간파하지 못했다. 이건 2차 아웃이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느낌이 오니? 뭐를 간파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출제 의도야. 오케이. 제일 먼저 뭐다고? 논제를 읽지 않은 학생은 그대로 아웃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들,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학생은 그냥 아웃이지. 뭐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 선생님 저 그냥 첨삭하기도 전에 선생님 저 1차 아웃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1차 아웃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틀린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 그건 내공 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내공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건방짐 또는 실수, 대충 그냥 뭐 대충 읽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자, 1차 논제 이탈과 논점 이탈인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논제 이탈은 질문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논제를 대충 읽은 학생들인데 논점 이탈은 뭐냐면 논제는 이해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학생들도 되게 아쉬운데 논점 이탈. 논제는 이해했어. 그래서 논제대로 막 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범주를 좁혀야 되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제시문에 여기에 딱 꽂힌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우를 범하냐면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이동해 와.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건 결국 뭐야? 자의적으로 읽어서 그래. 독해 부분을. 결국 그러면 논제 이탈과 논점 이탈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너희들? 너희들 1차 아웃, 논제 이탈, 논점 이탈 이렇게 받는 학생들은 어떤 성향을 갖는 학생들이냐면 자의적으로 읽는 학생들이야. 객관적인 분석이라든가 객관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우를 범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놓고 막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이걸 놓치나요? 이 바보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인 주제 하에서 읽어내서 배제해야 될 것들은 없애버려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택과 배제의 원칙을 놓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부분 다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야, 너 논제 이탈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논제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성향을 이해해야 돼. 뭘 못하기 때문이야? 객관적인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 파악을 실패하는 경우야. 이게 지금 차례대로 가는 거야, 얘들아. 논제 이탈. 처음에 다 아웃, 그 다음에 논점 이탈, 독해 파트의 어떤 논점에 대한 범주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멀리서 봐야 돼. 이거 스타트가 뭐지? 이거 왜 냈지? 처음에 이거 교수님이 나한테 뭐를 고민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출발선에 다시 서야 돼. 이해했니? 즉, 뭐야? 출발선이야. 그럼 너희들이 어디서 조금 헛갈리냐면, 뒤에서 얘기할 텐데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길 바래. 문제의식 실패. 보자. 논제 기억하지? 논제를 만약에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는 삽질이야. 왜? 논제를 1시간 반 동안 봤으면 미친 듯이 내 머릿속은 1시간 반 내내 뭐로 가져가야 되냐면 논제로 가져가야 돼.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 그치. 제시문 1의 논지를 파악해서 제시문 2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러면 너네들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대체 왜 자발적 결사체지? 이게 뭔데? 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 공익실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부와 뭐 한계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가능성과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뭘 파악해야 돼? 공익실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연결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가 공익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한계도 있구나. 이거 그냥 결국 선생님 이거 논제 그대로 읽으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놓친다고. 왜 자발적 결사체지? 그게 공익실현과 무슨 관련이 있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읽어내는 학생들은 제시문의 핵심 포인트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니? 오케이. 마지막 관문이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특히 너희들이 만약에 중상, 최상위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거를 끊임없이 가져가야 돼. 이해했니? 만약에 중하다라고 하면 중하위 같은 경우는 사실 논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제시문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쓰기 영역이라고 한다면 최상위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낸 교수님의 뭐를 읽는다? 의도, 마음을 읽어야 돼. 그러면 뭘까? 지문 3의 역할이 뭐지야? 제시문 3을 통해서 가능성과 한계를 보라고? 결국 뭐에 힘을 실은가? 교수님의 마음은 제시문 3에 꽂혀 있는 거지. 그럼 제시문 3의 역할이 뭐야? 뭐였니? 공동선 추구를 위한 시민적 우애 또는 뭐야? 그치, 우애와 정의의 균형이었어. 그러면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여야 돼. 사실은 아주 어렵지 않아. 뒤에 보면 선생님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무슨 동호회도 만들고 그렇지 않아? 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아파트 뭐 주민회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치? 우리 전체 사회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치? 정의와 우애라는 걸 결합시켜야 그런 이기심을 막을 수 있다라는 우리 항상 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 반을 생각해봐. 너희들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안에서도 어때? 다양한 어떤 동아리들도 있고 동호회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각자가 개입한, 각자가 가입한 그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니?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뭐가? 그렇지. 선을 추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요구해? 그렇게 너희들만 이기적으로 그치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요구하잖아. 아주 그런 문제야. 근데 왜 어려웠을까? 자발적 결사체, 뭐 공동선 이런 어려운 어휘가 오니까 너희들이 멘붕을 겪게 되는 거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 논술은 다 우리 범주 내에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나한테 맞는 인강 느낌. 너희들이 어디서 조금 틀리냐면 논제는 조금 아까 얘기를 했지. 독해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야. 특히 제시문 어디? 3. 선생님도 제시문 3 읽을 때 처음에 이거 뭐야? 이렇게 읽었거든. 제시문 3이 왜 어려웠을까? 제시문 2는 사례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제시문 1 개념어들을 줬다고. 제시문 3이 왜 어려운지 아니? 압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줬어. 즉 뭐냐? 개념어를 계속 주면서 그 개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따라서 독해가 어려웠다. 그러면 선생님 독해 파트에 집중해서 읽으면 돼. 특히 제시문 3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했을 거야. 그래서 3을 이해하기 어렵다. 3을 계속 돌려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독해 파트에 힘을 실어. 그 다음에 독해는 했어 이제. 겨우 읽어냈어. 아리스토텔레스 오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이해했고 했다면 근데 제시문 간의 연결점이 보이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논제 분석을 다시 파악해. 이게 결국 뭐야? 너희들의 수준이야 지금. 독해가 어려우면 독해 파트요. 독해는 이해했는데 연결점이 안 보인다. 논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봐. 그런데 연결점을 찾았어. 강조해야 될 게 모르겠어. 뭘 파악해야 돼? 선생님 D파트의 전체 보기와 예시답안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어렵다. 그러면 미안한데 중하위권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봐야 돼.
그 다음에 요게 안 된다. 중위권이야. 이게 어렵다. 최상위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수준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나 이제 독해됐어. 그럼 어디를 지원하면 되는 거야? 중위권으로 연습하면 되는 거야. 중위권 됐어. 그럼 최상이야.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그게 인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사실. 너희들의 수업 수준이고 그 다음에 원서를 쓰는 어떤 그 컨설팅 부분이야. 다 연결이 돼 있어. 논제를 보자. 와, 요즘에는 이렇게 고대가 이렇게 주니? 그렇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됐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 앞에 선생님이 강좌들을 찍어놓은 주제별 수업 이 파트를 보시면 아 어떻게 변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중위권 학교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다 줘. 여기 결국 이게 그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이게 쪼개지는 거겠지. 자, 한번 보자. 1의 논지를 바탕으로 끊고 이렇게 하지. 너희들 어디다 동그라미 치니 대부분? 논지 동그라미. 그게 어떤 우를 범할 수도 있는지 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소개된 자발적 결사체들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 비교 설명에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 여기다 밑줄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제가 뭐야? 그 결사체들이 뭐를 실현할 수는 있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대. 근데 뭘 갖고 있을 수 있어? 한계. 그러니 재심은 3의 관점에서 논의하시오라고 딱 하는 순간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와야 돼? 논지, 비교, 논술, 일,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공익 실현, 오케이, 재심은 3.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쫙 가야 돼. 천자입니다. 자, 너희들이 좋아하는 구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글자 수 배분부터 갈까? 어떻게 가야 돼? 어디가 크게 두 개야. 그럼 여기지. 그 다음에 여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디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 좋아. 저는요 여기다가 500자를 배치할래요. 여기다 500자를 배치할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400자, 600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600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의 특징을 비교 분석이니까 여기가 450자, 여긴 150자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구성을 하면 되겠지. 글자 수 배분이 왜 중요해 근데? 담는 그릇의 크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너희들이 담아낼 내용을 어떻게 한다?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했습니까? 논제를 보자. 쪼개보고 연결하고 멀리 봐라. 이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야. 아까처럼 우리 쪼개봤어. 그치? 연결해봐야지. 논제 분석하고 요약하고 논술 쪼개봤어. 연결해야지. 왜 1이야? 왜 2지? 왜 3이야?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 멀리서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지? 멀리 봐라지. 단계별로 갑니다. 단계별로. 자, 중하, 중, 상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멀리 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지금 내공이 멀리 볼 내공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로 오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의 의도는 그래도 멀리 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봅시다. 쪼개봤어. 논지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논술하라. 이게 무슨 형이다? 유형편입니다. 그치? 너희들이 좋아하는 유형편이겠지.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재심은 2를 바탕으로 재심은 1이 무슨 역할을 한다? 기준이고 대학은 요약 테스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은 2의 대상을 비교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교도 보고 싶고 기준의 이론 재심문과 재심은 2의 대상의 사례를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보고자 함입니다. 또 세 번째 지향점 재심은 3에서 그 지향점을 통해서 논술하라. 이게 무슨 편이다? 구조편이야.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돼.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개요 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 개요 어떻게 짜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선생님의 흐름을 갖고 오면 지금 뭐 하는 거다? 개요야. 이게 개요야. 더 들어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한 단계 멀리 보는 거야. 멀리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자발적 결사체와 공익 무슨 관계야 대체? 왜 대체 결사체를 묻는 거야? 무슨 특징이 있는 거야?
공동선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어떤 한계를 진지 가능성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여기의 목적은 뭐야? 한계를 파악해서 그래서 한번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 라고 하는 내용편입니다. 이게 뭐다? 개유고 접근 방법이야. 좋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유형편, 막 미친 듯이 좋아하잖아. 그것만 매몰되지 말고 구조라든가 내용 모두 파악해라. 근데 선생님이 이거 재심은 읽고 온 거니 논제만 본 거니 논제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이제 힘들어지면 잠깐 끄고 다시 머리를 식히고 다시 들어도 돼. 왜냐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 수준에 따라 힘든 친구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 그랬을 땐 잠깐 끄고 다시 확인하면 돼. 요때 선생님이 전체 보기를 한번 보자. 종착지가 뭐지야? 이게 지금 사고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스피드하게 지나가. 그리고 알겠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잡고 가. 종착지가 뭐야? 공동선이야, 얘들아. 자발적 결사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착지는 교수님은 뭘 파악하고 싶은 거야? 공동선이야. 공동선을 위해서 뭐야? 결사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접근이 달라야 돼. 결사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결사체의 특징이 뭐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론을 한번 접근해 볼까? 왜냐하면 너희들 수준에 따라, 학생들 수준에 따라 구체화의 힘을 실는 학생이 있고 구체화를 어떻게 스스로 끌어내냐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일반론으로 끌어내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랬을 때 누가 점수를 당연히 더 주겠니? 더 받겠니? 일반론을 한번 갔다 오는 학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가 한번 너희들의 점수를 최상위권 학생들은 받게 될 텐데 자, 봅시다. 결사체는 결국 뭐야? 개인이야, 얘들아. 개인 A, 개인 B야. 공동선이 뭐야? 결국 사회의 문제라고. 그러면 뭐와 뭐의 관계야 지금? 그렇지. 결사체와 공동선은 일반론으로 가자면 개인과 사회의 문제야. 이거 너희들 교과서에서 배웠어? 못 배웠어? 배웠잖아. 그치? 사탐에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모를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적어도 개인과 사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배웠을 거다? 교과서에서 배웠을 테니 이를 구체화시켜 보자. 우리 지금 이 자리로.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착지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덕목이 뭘까요? 공동선 안에서의 결사체,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교수님은? 이 오빠지.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시민적 우애와 정의의 어떤 결합. 이거 어디서도 나왔었니? 그렇지. 2014년 연대에서도 똑같이 나왔어. 고대와 연대 같은 연도에 같은 제시문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야. 그건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 그 덕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 일반론의 접근이 나 지금 너무 벅차다라고 하면 잊어버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어떤 그 교과서에서 내가 배웠던 걸 배경지식으로 넣어도 되겠구나. 배경지식, 선생님, 논술에서 배경지식 써도 되나요? 써도 되지. 이건 뭐니까? 교과지식이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전체 다시 한번 볼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방식이 전체 주제를 찾아서 논의점, 제시문 간의 관계를 통한 논의점을 설정해서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를 파악해라. 그렇지 못하면 아웃되는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아까 중하위권에서는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쓰기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변별력이 나냐면 사실은
전체 주제를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파악하려고 한 학생이 읽은 글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완전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하위권을 선택했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맥을 파악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좋아. 둘 다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공동선의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 속에서의 자발적 결사체 또는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 둘 다 써도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어? 일반론으로 접근하는 거야. 공동선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까닭이 뭐지로 접근 학생도 되고 결사체의 의의와 한계가 뭐지? 둘 다 가능합니다. 왜? A는 일반론으로 접근한 학생들이야. 사회와 개인 속에서. 그치?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를 넣은 학생들이야. 또는 이 중간 접점을 찾아도 돼. 그것 때문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만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일반론으로도 접근해달라. 어디 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교에서는.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저는 요게 편해요. 오케이야. 이렇게 써도 돼. 이해했습니까? 그러나 문제의식은 같겠지. 결사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아까 뭐라 했어? 왜 결사체냐고, 왜 자발적 결사체냐고, 그 이유가 뭐야? 왜? 역할이 커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공익 실현의 가능성을 더 낮춰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문제 한계도 있다. 그러니,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출제 의도야.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보입니까? 주제하에 논의점을 찾고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를 간파하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너희들한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게 뭐야? 개요도 마찬가지지. 문제의식과 출제 의도는 어디로 가야 돼? 두 번째 문단의 첫 줄은 뭘로 시작해야 돼? 문제의식으로 시작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출제 의도로 끝나야 된다고. 이게 뭐야? 분석 파트지. 그치? 이게 견해 파트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유형편, 구조편, 그 다음에 내용편을 다시 결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요를 어떻게 짜요라고 계속 묻는 학생들은 아, 이런 게 개요구나.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글자 수를 배분하는 거. 그게 개요는 아닙니다. 독해 한번 볼까? 제시문 1을 다 읽어주진 않겠어. 왜냐하면 이 제시문 1을 못 읽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말 막 하면 이거 논술하면 안 되지. 그치? 제시문 1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왜냐하면 거의 너희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치? 어떤 사회적 연결망이 더 형성이 되네? 근데 특징이 뭐야? 이거와 이거야. 이렇게 키워드를 직접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야. 첫 번째 문단. 근데 조금 이따 이 첫 번째 문단을 어떻게 자기 문장화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가 드디어 나왔어. 일반론에 다시 이제 자발적 결사체의 구체화야. 근데 그거는 관계를 위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도 추가할 수 있어. 끝. 자, 세 번째. 근데 이 제시문 1의 독해 포인트는 세 번째 문단이야, 얘들아. 이거를 갖고 가느냐 갖고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땐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거야. 그래서 별표를 치고 너희들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야 돼. 서술어에 한번 주의해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제시문 3을 읽었다는 전제로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제시문 1을 읽을 때 그냥 제시문 1만 읽는다. 1만 읽고 끝나는 거야. 제시문 1과 3의 지향점을 비교하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왜 다르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야 돼. 이거 선생님 몇 번 읽었다는 전제로 하는 거지 너희들이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썼다는 전제로 가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앞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센세쌤이 계속 하품을 해서 선생님이 막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좋아. 봅시다. 서술어 주의하고 흐름 파악하고 지문 3을 읽었다는 전제야. 왜냐면 이 강좌는 우리 학원생들을 위한 강좌니까. 자, 나중에 한번 물어봐봐. 자,
논제와 지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제시문 1만 읽으면 그냥 제시문을 읽다가 끝나는 거야. 제시문 1을 읽을 때 너희들 마음속에 논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왜 제시문 3을 가지고 제시문 2를 다시 파악해야 되지? 라고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해했니? 요 상태에서 한번 읽어봐봐.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 3에 이렇게 나왔어. 비정치적, 비종교적, 이런 거를 표방하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타야. 이거 누가 해줬는데 오타를 쳤어. 표방하기도 한다야. 그치? 누가 했게? 시스템이 했어. 자, 봅시다. 자, 뭐뭐를 표방하기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표방하기 위해서 결사체를 만든 게 아니다. 아니라 하다 보니 표방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조금 강좌가 딜레이 될 텐데 힘들다 그러면 끊고 다시 와야 돼. 자, 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지혜셉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는 논술 강사하니까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지향점 그리고 어떤 시민적 의식을 가지니까 봉사를 하기로 할까요? 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논술 강사하니까 이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이게 포인트야.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 결사체가 공익을 실현하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변질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표방하기도 한다라는 서술어와 그치 그런 활동을 통해 정치적인 실현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의 문제의식이 조금 보이니? 만약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는 않은데 점수를 더 받으려면 표방하기도 하는 것과 제시문 3에서 꼭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의 서술어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 물음표를 너희들이 했어야 하는 거고 의미는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문제의 가능성은 높아지지. 그리고 이제 이걸 읽어보면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 협동심을 얻을 수도 있고 시민사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 말은 그치 이러한 자발적이고 수평적 활동을 통해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 너희들이 만약에 점수를 얻고 싶다. 여기서 모르면 그냥 스탑하고 더 얻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제시문 3에 어떤 어휘와 같은 맥락인지를 찾아야 돼. 자발적이고 내가 스스로 그치 수평적 활동을 통해 이게 뭐야? 시민적 우애를 통해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고 협동심을 길렀다. 정의 실현을 통해서 시민의 정치적인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시문 3을 역추론해서 제시문 2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왜? 왜 그래야 되니? 제시문 1과 3이 같은 말을 한다? 다른 말을 한다? 아니면 같은 접점은 있다? 같은 접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1과 3을 너희들이 읽어낼 때 비슷한 맥락이다, 같은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어휘를 3에서 갖고 와서 1에서의 논지를 그렇게 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다? 차이가 발생할까? 뭐가? 점수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달라져? 그렇지,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너희들이 꼭 다시 하나하나 써봤으면 좋겠어. 선생님 공부법도 그런데 그냥 읽고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외워서 선생님도 다시 써보거든. 그래야 확실하게 넣어있게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시민적 우의가 아니라 시민적 우애를 통해서 그렇지 화이팅! 정치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틀릴 때 항상 화이팅 하는 거. 미안해. 약간 오타가 있었어. 좋아.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 그거 알지? 요 파트는 뭐냐면 선생님 이제 독해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 문장화하라는 게 대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발적 결사체 는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 주어는 핵심 어휘여야 돼. 이에서 자발적 결사체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치 다양해지고 있어. 친교적 관심도 있었고 이익을 위해서 결성되기도 해. 또는 and야. 그래서 이거 또는 둘 다. 그런데 요 파트가 제심은 1에서는 없는데 제심은 3에서 갖고 온 파트지. 그래서 같이 뭔가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적 우애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기도 한다. 이해했습니까? 이 파트가 뭐다? 자기 문장화 파트입니다. 자, 제심은 2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인터넷, 커뮤니티, 그 다음에 형평사 이런 건데, 어려우려면 어떻게 어려우려면, 제심은 2를 단독으로 읽으면 그래. 그런데 단독으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를 갖고 읽어야 된다? 제심은 2를 갖고 읽어야 된다. 좋아. 처음에 뭐로 출발해서 침묵이야. 기억해? 자발적 결사체 뭐 또는 뭐야? 침묵도 뭐 또는 이익 추구지. 그치? 그런데 뭐를 실현하기 시작했지? 공공선이지. 공동선이지. 교통, 교육 등 지역 문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때?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요 순서가 제시문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제시문 1의 사고의 흐름이기도 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제시문 B는 뭐야? 그들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 자신들의 어떤 이익 추구, 자기 집단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처음에 나왔어. 그러다가 형평 운동을 시작했지. 계몽 활동을 전개했어. 그래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라는 건 뭐야?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자기 문장화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침묵적 관심으로 결성했어. 뭘 실현했어? 공익이야. 아주 심플해. 이익을 위해서 결성했어. 근데 뭐를 추구해? 공익성이야. 이렇게 자기 문장화하고 중간 블라블라 쓰면 글자 수를 채울 수 있어. 왜 이런 얘기하지? 선생님 알겠어요. 근데 글자 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갈식으로 치고 두 갈식도 모르는 학생인데 머리두야. 맨 앞에 핵심을 치라는 거야. 머리두. 웃는데 머리 앞에다 너네들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야? 얼굴을 왜 꾸며? 한눈에 확 보기 위해서지. 이해니? 발바닥을 꾸미니? 아니잖아. 얼굴을 꾸미지. 맨 앞문장을 핵심으로 치고 중간에 아까 블라블라 썼던 걸 쓰면 글자 수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제시문 3 드디어 나왔어. 벌써 거의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거의 1시간 강좌일 것 같으니까 힘든 사람 끄고 물 마시고 와도 돼. 자, 봅시다. 제시문 3. 굉장히 중요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상위권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해해야 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일반론이야. 도덕 공동체를 위해서 덕목이 필요하대. 뭐와 뭐가? 정의와 우애를 강조했어 라고 하는 순간 너희들 어떻게 그려야 되지? 우선 그려놓은 거야. 도덕적 공동체인데 말이야. 정의와 우애가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해봐. 그에게 있어 정의란 블라블라 공평한 거. 자, 공평한 거래. 그 다음에 우애는 뭐야? 어떤 관심과 배려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선생님이 3번째 문단이 어려운데 너희들 안 어려웠어요 뭐 이러면 할 수 없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합당한 자기목을 주장하는 합당한 자기목? 뭐 합당하다. 합당한 어떤 목들. 판서가 좋지 않아서 이해하십시오. 목을 주장하는 정의 원칙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냉각돼서 그치 대립.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로 이거 너희들이 읽어봐.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강조하면 우애가 금가고 우애만 강조하면 정의가 금간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반대로 우애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사사로워져서
뭐를 외면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합당한 목이고 이거는 어떤 인간관계겠지. 세상 사는 게 그래.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잖아. 뭐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균형. 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여기 이거 맞나?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부정의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은 공동선이나 타인과 협력에 무관하지만 빠졌습니다. 그치? 중간에 빠졌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간에 빠졌어. 이거 해주기 싫었던 거지. 맞아? 이거 맞아? 틀리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틀려도 돼. 뭐 죽이기 하겠어 나를? 그치?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 여기서부터 어렵기 때문이거든. 여기부터 너희들이 이거 선생님 너희들 1시간 반 동안 시험을 봤으니까 꼭 볼펜을 들고 같이 선생님이 이거 읽었는지 같이 확인할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애는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시민적 우애가 뭐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이해했고,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우애는 죄야. 시민적 우애는 정치적 결속과, 어려워. 미치겠어. 윤리적 결속을 아우르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어디서 엇나갈 수 있냐면, 이 정치적 정의, 윤리, 우애. 이렇게 해서 이 시민적 우애를 이거와 이걸 내포하고 있다라고 읽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야. 요 안에서의 우애 중에서 시민적 우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이야.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합리성도 포함하고 있어. 이런 뜻이야.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시민적 우애는 잘 봐. 별표 쳐봐. 선의 개념을 공유한 뭐를 공유했대? 선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거, 선,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공유한 다시 가는 거야. 정치 공동체의 자유시민들 사이에서 구현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동체, 잘 봐. 도덕 공동체로 시작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구체화로 연결했고 그래서 그 중에 우애 중에서 시민적 우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대체 시민적 우애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뭘 갖고 있는 거야? 선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지. 그럼 이 선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냐? 고려대라 그래. 자, 따라서 정치는 여기 어려운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너희들 수능에 익숙한 너희들은 수능의 비문학은 교수님들이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제하고 정제해서 정말 내놓는 아주 정말 깨끗하고 좋은 제시문이라고 한다면 이 논술에서의 제시문은 그렇게 정제되어 있는 글이 아니야. 누가 정제해 가면서 읽어야 돼? 너희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의 차이는 뭐냐면 제시문을 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잊어버려. 그 다음에 따라서 정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한대. 그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구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신에 정치 공동체로 다시 왔어. 정치 공동체는 유사한 사람 생각을 가진이야. 자, 유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항목이겠니? 우애의 항목이겠니? 그렇지. 우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뜻이야.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어떤 관심과 배려, 인간관계로 뭉친 사람들이 이익에 관해서 합의하는 건 뭐야? 공평한 목을 가지고 이런 뜻이야. 그래서 동일한 정책을 채택해서 공동의 의지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도덕 공동체의 정의와 우애로 시작해서 공평한 자기의 목,
관심과 배려의 인간관계, 그중에 너네들 아니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걸 재심은 1에서 다시 오면 민주주의 이런 장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그치? 시민적 우애라고 하는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치? 뭔가를 채택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의 장을 열어. 이게 자발적 결사체와 어떻게 다르냐면, 자발적 결사체는 덕을 갖고 있었니? 선을 가지고 있었니? 아니면 우연하게 그렇게 공동을 실현할 수 있었니? 우연하게. 그치? 어떤 목적이 없었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걸쳐서 어떤 정치적 공동체라든가 선을 이끌어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 3에서는 이미 조건을 부여해줬어.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부정의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공동선이나 타인과의 협의에 무관심하지만, 그치? 공동체적 유대가 강할수록, 그래서 덕을 소유하면 기준이 엄격해지니, 뭐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재심은 1과 재심은 3의 큰 차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중간에 읽어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공동의 의지를 구현하는 장이 된다. 그래서 만약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면, 건전하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은 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결국 여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재심은 좀 이해했니? 선생님 쉬운 걸 뭘 그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재심은 1과 3의 차이 안에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시민적 우애에는 뭐를 내포한다는 거야? 덕을, 그치? 선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합의와 채택이라는 정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당위의 개념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은 이번 문제의 합격의 당락은 재심은 3을 정확하게 읽고 재심은 1과 3의 차이를 찾아서 그걸 갖고 2에 접목하는 것, 그것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피드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도덕공동체, 우애와 정의. 이것을 교수님은 정치 공동체에다가 연결을 시킨 거야. 조금 다른 건 시민적 우애의 선, 덕의 합리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시 모든 사회활동이라는 자발적 공동체로 다시 연결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개인과 사회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공동체와 자발적 결사체의 연결처럼 이 부분도 일반론과 구체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개인과 사회 안에서의 공동선의 결사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와 결사체와 공동선의 어떤 문제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근데 생각하면 연습하면 되는데, 언제까지만 하면 돼? 연대 시험이 언제지? 10월이지. 10월까지. 동대도 아마 10월인데, 동대 시험 볼 학생들은 10월까지. 이해했습니까? 하나하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의 발표 자료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의가 있는데, 왜? 학교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근데 다 한 부분이야.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쉬웠다 그랬잖아. 그치? 기억하니? 어휘 기억해?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외우게 하는데 사회적 연결망, 기술의 발전, 친목, 이익 이런 건 다 외웠을 거야.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이 글의 셋째 부분은 자발적 결사체가, 주어가 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서 공익성을 지향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즉 지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시문 3처럼 낸 게 아니다. 그렇게 된 거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걸 강화하자는 거야. 뭘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지. 어떤 자발적 결사체들은 구성원들 사이에 추구하는 그치 요것만 딸랑 읽으면 안 돼. 그치 구성원들 사이에서 추구하는 그치 공동선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민적 우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시민적 우애를 익히고 그러한 내적인 성과가 어떤 정의, 무슨 실현? 정치적 정의 실현을 승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야. 이 글의 말미에는 이러한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가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직여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 이의를 제시했다라고 해서 제시문 1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 좋은 거, 어떤 한계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좋은 거에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의식은 뭐다? 3에서의 어떤 차이야. 다음 봅시다. 이 제시문 2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A와 B로 나눴어. A와 B로 나눠서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데 동네 커뮤니티는 친목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그 자기들에 대한 이익 집단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공익을 실현했다. 크게 어렵진 않지. 왜? 제시문 1의 순서를 갖고 제시문 2로 연결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야. 제시문 3 어려웠습니다. 이 글은 공통 주제에 대해서 어려운 말 나왔다. 창의적 사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체 창의적 사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지? 뭔가 사유하기를 바라셨나 보다. 이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적 우애의 정치적 실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다. 그치? 시민적 우애에 어떤 선을 포함한, 그치? 어떤 자발적으로 같이 하되 선을 포함한.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 실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 공동체가 실현되려면 아까 그 일반론 정의와 우애 중에 어느 한쪽도 치우치면 안 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그의 주장은 정치장애도 그대로 이어진다. 즉 도덕에서 정치로 연결하되 뭘 시민적 우애의 어떤 정치적인 그래서 대신에 둘 같이 가야 된다. 제시문 3. 선생님 생각에는 한 10번을 읽어. 왜? 또 나옵니다. 중요한 제시문이야. 정치 공동체는 덕을 소유한 시민들 사이에 시민적 우애로부터 출발할 때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는다. 즉 이게 없으면 이기주의화하는 거지. 전체 사회에서 개인들이 이기주의적으로 가면 사회가 무너지거든. 똑같은 개념이야. 정치는 덕스러운 시민들 사이의 우애에서 비롯함으로써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 만약에 시민들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공동선은 달성될 수 없다. 그러니 그대들이요. 그치? 자발적 결사체들이요. 지금 공익 실현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당위의 개념을 갖고 균형 잡게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말자. 이게 끝일 거야.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게 되게 어려울 거야. 잘 봐. 글 1회에서 암시한 공익 실현 가능성에 이해하냐? 너네들 무슨 말이에요? 이럴 거야. 잘 봐. 글 1에서 암시된 공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의 발전적 사유에 응용될 수 있고 2의 두 사례에 내포된 공익성의 문제에 대한 반성적 사유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즉 3을 통해서 1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끌어내서 제시문 2의 우리 지금 이 자리의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선생님 제시문 3에 이렇게 힘을 실었는지 이해합니까? 예시답안인데 선생님이 친한 두 선생님의 글을 실었어. 선생님은 왜 안 썼나요? 두 번째 선생님 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할게. 신하쌤이 웃는데, 그럼 신하쌤 쓴 거를 다음 주에 한번 올리든가 봅시다. 자, 김성주 선생님 글은 선생님이 생각할 땐 꼭 스탑하고 하나씩 읽어봐. 너희들이 이해하기에 되게 편한
뻔한 글일 것 같아. 그래서 중위권의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뭐 중경예시라든가 건동홍 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쉽게 쓸 수 있는 글이야. 그래서 바로 2부터 나와도 돼. 2와 2를 계속 접목하면 되거든. 인터넷 동네 커뮤니티 형평사가 나왔는데 서로 다르게 기반하고 있는데 얘는 어떤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연결망이 됐고 조선 형평사는 어떻게 해서 비교 형식으로 가거든. 근데 목적과 성격이 다른데 친목이요 이익이라 근데 공동선을 추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처럼 두 결사체가 공익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뭐에 빠질 수도 있어?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 블라블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읽기 쉽게 썼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유인태 선생님의 글을 보면 압축적인 글쓰기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다시 간다. 앞에 있는 이 글은 중위권 학생들이 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 글은 상위권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조금 달라. 왜냐하면 이분은 좀 압축적으로 뭔가를 많이 담아냈고 앞에는 충분하게 내가 이해했음을 충분하게 표현적으로 전달을 했거든. 한번 보면 이걸 읽고 끝낼게. 딱 1시간이다. 여기까지 본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너네들 합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아. 뻥 같냐? 진짜야. 자, 봅시다. 이래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치? 어떤 연결망 확장에 힘입어서 자발적 결사체가 언급된다. 이게 왜 좋은 글이냐면 물론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 재심은 이래서의 자발적 결사체는 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좋냐면 고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 문장에 개념어 3개는 넣어달라라고 예전에 논술백서에서 발표했어. 그만큼 뭔가 나한테 뭔가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개념어로 의미 전달 정확하게 이런 뜻이거든. 결국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치 확장됐어. 연결망이. 그 중에 하나가 자발적 결사인데 굉장히 그치 다양해지고 있어 라고 해서 의미 전달을 압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기억하니? 왜 자발적 결사체야? 라고 시작했던 부분 기억하니? 왜 자발적 결사체를 물었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이런 것까지 내포해야 돼. 그 다음 이 공동체는 최초 친교적 목적 또는 이익으로 결성했어.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핵심 어휘만 쓰십시오. 뭔가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일부의 경우 공동선 지향에 따른 일부의 경우 그치? 취하기도 해. 오케이? 당위가 아니라 그렇게 결과적으로 기능했어. 정치적 정의 실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그 연대 합격한 그 지수의 말에 의하면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외우게 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구조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 왜 이걸 물어봤어? 어떤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어떤 기능을 했어?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근거할 경우 이 파일이 잘 안 보일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이 파일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거할 경우 재심은 이에 제시된 두 결사체는 그치? 주어 설정 잘했고 초기 결성 목적은 달라. 그래서 이거는 말이야 친교적이었고 대신에 이거는 그치 이익을 위해서 구성했어. 끝. 그러나 두 결사체 모두 탈피해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공익성을 실현하기도 했어.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비교면요. 차이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재심은 이래서의 흐름을 갖고 온다면 차이가 있긴 했지만 공통점도 있어. 이거기 때문에 무조건 차이를 부각해야 된다. 그런 룰은 버리면 좋아. 재심은 일의 성격을 보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참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떤 진화 과정과 여기에서도 사실은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라 다 핵심적인 어휘야. 지역 현안, 참여, 그래서 의견 개진, 그래서 진화했고
계급에 따른 차별철폐와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주도한, 그래서 이렇게 했어. 어휘들이 다 어떠니 뭔가를 설명하기보다는 다 개념으로 다 갖고 와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공익을 지향하게 되었던 두 결사체 모두, 그치? 그런데 이기적인 활동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 초기 인터넷은 집값을 위해서, 그 다음 형평성은 형평사는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함으로써,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다시 언급했을까? 문제제기 파트로 다시 연결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칫 잘못하면 자발적 결사체가 뭐의 가능성이 있다? 단합을 통한 어떤 이기주의로의 전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들아, 상위권 아닌 학생들은 내가 너무 상위권 하나? 기분 나쁠라나?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수준을 고려해 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버려. 이거는 마지막에 10월, 11월에 가서 써야 될 대목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겨우 쫓아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이건 모르겠다 그럼 버리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전반에 거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중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다 버리십시오. 3에서 강조한 정의와 우애에 기초한 시민적 자질을 개별 구성원이 갖추지 못할 경우, 그치? 다 핵심 어휘로 정의와 우애를 가지지 못하면, 그래서 시민적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공익 실현의 어려움과 더불어 이게 결국은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지. 기술 개발에 따라서 어떤 자발적 결사체가 확장되고 다양해지는데 걔네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 이익 추구는 집단이 정의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우애만을 강조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결국은 난 여기다 조금 더 여기서 그냥 우애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 덕을 소유한 도덕을 추구하는 시민적 우애가 있을 때 어떻게 돼? 공익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여기서 그렇게 쓰지 않은 건 그 안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전제로 쓴 거야. 그런데 우리는 교수님한테 어떤 덕의 실현이라든가, 그치, 도덕의 추구의 중요성, 그래서 그렇게 시민적 우애를 가질 때 공익이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전반에 걸쳐서 지금 1시간 2분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수고 많았고,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듣느라고 진이 빠졌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서 1회차 모의고사가 왜 웃냐면 다 죽으려고 그래. 자,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반 애들은 대박인 거지. 이렇게 해서 3시간 풀로 했더니 쉬는 시간 없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 없어. 야, 합격해야지. 좋아. 이렇게 해서 1회차 모의고사를 끝냈는데 너무나 수고했고 하나만 당부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고 1회차 내 글과 2회차 내 글의 성적의 향상을 통해서 내가 대체 독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논제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문제의식이 없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파악을 하셔서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점차 점수를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